지금부터 안지혜 선생님 특강이 진행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저 화면 좀 한번 켜보셔요. 그리고 저기 음소거도 다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현진쌤. 성미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선생님도 한번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아이고, 반갑네요, 성미쌤. 오래간만이네요. 다른 선생님도 한번 화면 좀 한번 켜보세요. 얼굴 좀 한번. 아, 희숙쌤. 어이구, 반갑습니다. 운전하고 계신가 봐요. 경희쌤. 다른 분도 한번 켜보세요. 뭐, 종민쌤도 얼른 키세요. 우리 종민쌤. 한순쌤도 마찬가지고요. 영아쌤, 수진쌤, 현주쌤. 그냥 얼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인사를 좀 해야 되니까. 어떻게 잘 계셨어요? 네, 네. 그 음성어도 한번 켜보시고, 우리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또 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이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제가 나누도록 할게요. 다른 선생님도 한번 화면을 켜주시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올해 한 4월 달인가요, 선생님? 작년까지는 제가 다른 일을 했다가 올해 선생님들 도와드리려고 제가 그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기초 학력을 뽑는 거기가 제가 사실은 경력이 없어서 사실은 될 수가 없거든요. 학교는 알고 계시죠? 무조건 내가 실력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력이 있어요. 학교를 들어가려면. 그런데 제가 경력이 기초 쪽으로 경력이 없어요. 다른 쪽으로는 경력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용기 있게 지원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 지원을 했는데, 저는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1차에서 됐더라고요. 1차 서류심사에서. 서류심사도 굉장히 좀 까탈스럽거든요, 보면. 왜냐면 지원서 이렇게 쓰는 난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쓰고 네, 면접에 오라고 해서 제가 다른 학교 수업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거기를 면접을 갔어요.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는데. 근데 한 가지 있었죠. 어, 제가 결과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들? 없어요. 없어요, 결과는. 결과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되고 나서 그 기초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한 아이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그 테스트라는 걸 봐요. 학교에 가면. 그럼 테스트를 보면 그게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애들이. 안 너무 돼요. 부진하던 아이들이야. 부진한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한 4월 달부터 지도를 했나 봐요. 근데 어제 시험을 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하는 애 아이들이 시험이라는 게 없었대요. 근데 올해 생긴 거예요. 그럼 저는 부담이 엄청 있었겠죠. 왜냐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실력이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제 드디어 제가 아침부터 사실은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기초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좀 일찍 가서 아이들한테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는 요령,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고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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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사실은 4월 달, 5월 달, 6월 달, 어떻게 보면 2달 반이에요, 선생님들. 그래, 2달 반에 아이를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국어하고 수학이었어요. 근데 가르치는 그 과목이 국어, 수학을, 특히나 국어는 독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그 점수를 나오게끔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보면. 그 아이들이 3년, 4년을 계속 따로 지도를 받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3개월 만에, 2개월 반 만에 어제 시험을 봤는데 저 너무 감동스러웠다니까요. 아이들이 몇 개 맞았냐면 거의 한 두세 개 틀리고 다 맞은 것 같아요. 보면.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이, 내가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전달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죠. 내면을 끌어주는 거. 메타인지 학습법.
그리고 몰입학습법.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선생님들. 근데 제가 그 부족한 아이들을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심지어는 저는 그 6학년짜리가 아이가 있는데 제가 수학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학 한 번, 국어 한 번을 해요. 딱 2번밖에 안 해요. 40분 수업을 한 아이당. 그런데 그 아이가 단원 평가를 받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막 뛰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선생님 저 90점 맞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단원 평가를.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6년 동안 이렇게 점수를 맞아 본 적이 없대요, 보면. 근데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 한 번 수업을 했는데 90점을 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되죠. 네. 하여튼 제가 했던 부분이 뭘까요? 뭘 했을까요, 선생님들? 한 번 수업해 갖고 제가 그 아이를 끌어내렸던 그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모르는 예. 거를 찾는 거? 모르는 것도 찾는 칭찬. 것도 있지만 아이가 할 수 있다는. 음. "너는 칭찬. 굉장히 소중한 아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선생님. 그 아이를 제가 딱 보고 얘가 괜찮은 거야, 제가 볼 때는. 다른 선생님들은 그 아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그 아이의 어떤 맑고 투명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되게 이렇게 좀 괜찮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태민아, 너는 너무 멋진 아이인데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말했더니 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는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인정받고 싶고 점수가 잘 나오고 싶대. 그리고 잘하고 싶대." 그래서 "그래? 태민아 너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 만들어 줄게. 너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그렇죠. 저도 할 수 있겠죠?" 이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부터 했던 작업들이 뭐냐면 '우리 태민이 멋지네. 정말 괜찮은 아이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기초가 부족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40분 수업할 때 제대로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못해요.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해. 아이가 모든 아이들이 인정받고 싶고 점수를 잘 맞고 싶은 욕망은 다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그게 안 돼요. 40분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끌고 가야 돼요, 선생님들. 근데 제가 40분 동안 그 아이를 끌고 갔을 때 제가 항상 그 몰입학습법 저기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근데 몰입학습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한 15분, 20분 정도 하면 "아 선생님 저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이해져요. 막 산만해지고. 음. 그럼 저는 그럴 때 "태민아 너 저번에 선생님한테 약속했잖아? 너 잘하고 싶다면서. 그치?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풀어 볼까?" 그래서 한 3 문제를 더 하는 거죠. "와 태민아 네가 이것까지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와 멋지네. 야 태민아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어 너 이것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럼 또 한 번 더 해 볼까?" 그렇게 해서 거의 보면 40분 수업에 어떻게 보면 수업이 그 오바되는 수업처럼 그렇게 수업을 제가 한 2 개월 반 동안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게 특히나 그 6 학년 선생님이 저를 인제 그 기초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또 욕심이 많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선생님들 아이들이 그 독해가 잘 돼 있던가요? 아니요. 안 돼 있죠. 네. 독해 능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풀든 아니면 과학 문제를 풀든 가장 중요한 게 이해력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도출해 낼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게 약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국어를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너무 안 돼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어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는 문제 푸는 요령도 없어요, 선생님들. 요령 있든가요, 없든가요? 해 보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한 2문제, 3문제 정도 있거든요, 6 학년들은. 그런데 그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어. 근데 그런 아이들 특징이 어떻게 보면 그 지문을 읽고 독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야. 그럼 눈으로만 읽고 다시 문제를 풀면 다시 그 지문으로 또 가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25문항을 40분에 풀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족한 아이는 제가 어떻게 지도를 했냐면, 요한아, 요한이가 문제를 풀 때 한 지문에 3문제가 있어. 그러면 네가 지문을 한번 봐라. 몇 개가 있는지. 지문이 거의 10몇 개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그 지문을 10몇 개를 어떻게 그렇게 정독을 하면서 읽어요? 그쵸? 그럼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럴 때 제가 지도했던 방법이, 요한아, 먼저 문제를 봐라. 문제를 보면 거기에 요구하는 문제에 그 답이 있어. 그러고 나서 바로 지문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저께 문제를 푸는데 걔가 15분 만에 풀더라고요, 25문제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요한아, 너 제대로 푼 거 맞아? 선생님 볼 때는 제대로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방법대로 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좀 빨리 풀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시험지를 보고 이렇게 답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틀린 게 한 두 문제 정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왜 케이스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쵸? 아이들 지도할 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 방법대로, 또 다른 아이는 다른 아이 방법대로. 그리고 또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ADH가 그 증후군이 너무 커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지도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를 제가 여러 번, 한 2번 정도는 지켜봤던 것 같아요. 행동 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의 맞춤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좀 골똘히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한테 짧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 아이는 제가 지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제가 어저께 선생님을, 그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보람이 있어요.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가 변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에 자기가 단원 평가를 받는데 너무 잘했다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 티칭하는 게,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작정 힘들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사명감과 소명감 뭐 이런 것들이 지도하면서 누군가가, 아, 얘가 변했어요. 선생님, 뭐, 선생님들이 제 덕분이라고 하니까 저는 어저께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내가, 항상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오늘 밥값을 했는지, 그걸 항상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 하나아이는 제대로 지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아이가 뭘 못했을 경우에 내가 거기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제가 오면서 항상 반성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 좀 미진하고 있으면 다음 수업 때 또 그걸, 그 아이에 맞는 어떤 맞춤식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물을 제가 도출을 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선생님보다 제가 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력이 엄청 좋은 아이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제 학습 방법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선생님들한테 했던 것이. 다시 한번 선생님들한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선생님 2달 반이잖아요. 그쵸? 그 선생님들은 매일 지금 수업을 지금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거죠. 주 저는 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주 2회나 주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주 2회, 3회 하고 있죠. 네. 네. 저는 또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 단어를 좋아하냐면, 어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갔대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아이들한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저기 나무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과 그런 과자나 이런 것들을 나무에 다 매달아 놨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저걸 1등 하는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이들이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멈칫멈칫하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손을 잡더래요. 그 옆에 있는 손을. 그래 똑같이 가서 똑같이 그 과자나 그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어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물어봤대요. 그 아이 하나한테. 너희들은 네가 혼자 가서 그걸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혼자 안 가고 다 손을 맞잡고 갔어? 이렇게 맞더니 걔가 하는 말이 우분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우분투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고 그렇게 그 인류학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걸 좀 믿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인연으로 맺어졌던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그 아이가 불행하면 저도 좀 불행해요. 그래서 저하고 맺고 있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면 저도 똑같이 행복함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철학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지니고 있거든요. 그 시편 9절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면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뭐 이런 아멘.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요. 아이들 지도할 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저한테 짜증나게 하는 아이도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짜증이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절로 이렇게 마음속에 뭐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아이였으면 사실은 우리가 뭐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없겠죠. 하지만 또 그런 아이들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되게 뿌듯하거든요. 아마 선생님들도 지도하실 때 한 아이를 지도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7명, 8명 어떤 선생님은 한 10명 이상도 지도를 하실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되게 좀 난처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어떨 때는 열이 엄청 받을 때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의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따뜻함이라든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면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괜찮아질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벌려고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있거든요. 근데 저는 평생 그렇게 저 아이들을 지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선생님들. 왜냐면 저는 항상 어 돈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아이만 생각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열심히 지도를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성과가 나. 그럼 반드시 어머니들이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열심히 또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성과가 있고 그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돈을 벌려고 막 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벌려지는 좀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 참 묘해요, 이 원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게 두뇌를 우리가 깨워야 돼요. 내가 두뇌가 프레시한데 아이들한테 프레시함을 하려면 아이들이 그걸 인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들은 더 잘 알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저는 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걸어요, 선생님들. 걸으면서 어떻게 보면 뇌가 저도 좀 나이가 좀 있는지라 아무래도 이제 두뇌가 옛날만치는 그렇게 프레시하진 않아요. 근데 그 프레시함을 제가 어떻게 보면 간직하기 위해서 두뇌 개발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도 제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했던 이 부분이 암산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숫자를 기억하는 거. 그쵸? 근데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두뇌를 깨우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행복하면 제가 가르친 아이도 행복하겠죠? 그럼 그 아이가 행복해지면 저는 인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인정을 받겠죠. 그리고 인정을 받아 갖고 제가 뭐 "아 너무 기분 좋아." 뭐 그런 게 아니고 '아 내가 오늘은 정말 밥값을 했구나. 정말 감사하다. 내가 지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성과물이 있는 거는 나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 저는 이거는 정말 주님이 저한테 주신 좀 축복인 것 같아. 제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걸 항상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예비를 해 주시는 것 같아, 열심히 살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돈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런 걸로 쫓아갔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도태됐겠죠, 어느 순간에. 그렇지만 지금도 저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그만큼 또 인정을 또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더 제가 좀 발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할 말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저의 그런 제가 말했죠? 아바타처럼 그렇게 하시라고 어떻게 해 보셨더니 어떠시던가요, 선생님들? 제가 그 이론 그때 강조하셨죠? 잠깐 제가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탁월한 SF 슈퍼브레인 코치가 되는 방법, 아이들을 좀 잘 지도하는 방법 중에 일단 메타인지 학습법, 몰입 학습법, 아이들 내면을 이끌어주는 학습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이들이 되게 좀 산만할 경우가 있을 때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의 내면을 이끌어내면서 아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고 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몰입이 좀 깨어질 때는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이 아이가 제대로 몰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알게 하고 선생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게끔 하는 그러한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러한 내용들을 이끌어 가게끔 아이들의 내면을 이끌어 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SF 슈퍼브레인 코치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많은 우리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동시에 다수의 학생들 지도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가르마 타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칠판 수업을 조금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다수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들. 각자의 왜 그 틀리잖아요,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진도가 다 다르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너 풀고 있어." 그럼 또 다른 아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암산이 어떻게 보면 국어나 뭐 영어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설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더하고 빼고 이런 건 똑같잖아요. 그쵸, 선생님들? 네. 더하고 빼고는 똑같기 때문에 음, 과정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십 올리고 보수 빼고 십 올리고 보수 빼고 다 똑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 덧셈 그러니까 한 자리 덧셈 그다음에 두 자리 덧셈 그럼 세 자리 덧셈 이렇게 행을 쪼끔 달리해서 칠판에다 좀 쓰고 같이 좀 합창으로 하면서 이 원리가 그러니까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뭐 이행까지도 이게 되는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캐치를 금방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각자 풀으라고 해요, 선생님. 각자 풀으라고 하죠, 선생님들. 네. 그쵸? 각자 풀으라고 하면 어떤 아이는 잘 푸는 애 있고 어떤 애는 또 딴짓을 하고 있는 애들 있죠. 네. 그리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인제 만약에 교사 여기다 있다 그러면 한 뭐 7-8 명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첫째는 수업 시간에는 절대로 딴짓을 못하게 하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허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시끄럽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거나 서로 이런 것들을 좀 허용을 하면 이 수업 시간이 제대로 이렇게 지켜지지가 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보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면 이건 돗대기 시장에도 이런 돗대기 시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근데 처음 수업할 때 그거는 지키셔야 돼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게 인제 머릿속에 인제 막 엉망이 된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웅성하면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리고 그 쪼끔 이렇게 산만한 애들 있죠, 선생님. 네. 그런 산만한 아이들은 저는 항상 제 옆에 끼고 해요. 옆에 딱 음, 끼고. 그런 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둘. 그러면 걔는 항상 제 옆에서 제가 항상 연필을
저는 이게 멀티가 되는 편이거든요. 아이들은 워낙에 지도를 오래 해서. 그냥 항상 걔가 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 아이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머릿속 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 문제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따로 이렇게 지도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딴지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할 때만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들이 아직은 경험이 없으셔서 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경험이 좀 많으니까 지도할 때 이렇게 좀 그게 있거든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딴짓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를 항상 저지를 해요. 그리고 옆에다 놓고 딴 생각을 못 하게 계속 문제를 좀 막 그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 보자. 여기까지 하면." 해서 왜냐면 아이들은 뭐 "세 음, 장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세 장이라는 개념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여기까지 한번 해 볼까? 한 반쪽?" 그럼 반쪽 하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 이렇게 잘하네?" 그럼 아이가 선생님 저 다 했으니까 그만할래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이쪽도 같이 한번 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쇼맨십을 좀 부려야 될 것 같아요. 말을 할 때도 아이들 지도할 때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약간 업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막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뭐 제가 ADH 증후군에 있는 애들 얘기했죠. 걔가 저번 주에는 수업을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애가 앉아서 3 장을 하는 거예요, 3 장을. 그 3 장을 어떻게 했냐면 걔는 항상 한 2장 정도를 해서 자기가 표시를 해요. "선생님 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 해 보자."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 거니까. 그래 거기까지 한번 해 보자."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와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항상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와 너 정말 대단하나 보다. 너 천재 되려고 하나 봐."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까지 하고도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아무래도 여기까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장을 더 넘기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 담임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그 아이가 저는 저번 주에 깜짝 놀랐다고. 애가 3 장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답도 거의 맞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인 것 같아요,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여러 명 지도를 하고 있으면 중구난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쪼끔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그 네. 포지를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산만한 아이들은 내 옆에 항상 둬야 돼. 내 옆에 둬서 꼼짝 못 하게. 그리고 아이한테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그렇게 산만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산만한 애들을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엉망으로 인제 수업 분위기를 망쳐요. 음,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우선은 항상 그리고 저는 그런 아이한테 항상 제가 그 말을 해요. "네가 오늘 한번 반장 한번 해 볼래?" "어 너 반장하면 너무 멋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반장이요?" 처음에는 이러거든요. "그래 오늘은 네가 수업할 때 네가 반장 좀 한번 해 봐.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혹시 못하거나 그러면 네가 좀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볼까?"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뭐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투를 쓰면 이렇게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를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방법들을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한번 방법을 써 보세요. 그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그룹에 걔한테 좀 대표자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그 방법도 괜찮아요 보면. 그럼 아이가 쪼끔 변화가 있긴 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을 지도할 때는 선생님들이 우선은 약간 카리스마를 가질 필요는 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게 우리가 엄하다고 해서 선생님을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이들은 알아요. 저는 엄할 때는 되게 엄하거든요 선생님. 아닌 것은 절대로 용납을 못 해요. 특히나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영부영하고 이런 건 정말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신 저는 그 아이한테 항상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칭찬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구나.'라고 그런 거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맨날 화내 갖고 '나한테 짜증 내면서 저렇게 하네?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의 지도에 절대로 응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특히나 더 잘 알아요, 어른들보다. 이런 그 하도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클래스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그런 부분이잖아요. 보면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애를 더 잘해주냐, 선생님이 자기는 조금 등한시하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그런 걸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항상 아이한테 그리고 이제 수업이 만약에 끝나거나 약간 그럴 때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좋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 그럼 내가 화를 내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수업이라는 게 사실은 가르치고 이게 성과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냥 좋다고 이 성과가 나지 않아요. 알잖아요, 선생님들. 지도해 보니까 그러시죠? 선생님들? 네. 지도해 보니까 아니 선생님들이 음소거 다 켜시고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네, 내가 맞습니다. 어떤 방법 해 봤더니 좋은 방법이 있더라.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 보시도록 하시게요. 네, 먼저 조민 쌤도 간단하게 한번 음소거 한번 켜 보세요. 전부 다. 네, 먼저 간단하게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동시에 다수 학생 지도하는 노하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산만한 아이들을 잘 잡는 것, 산만한 아이들이 이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게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좀 일정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을 잘 칭찬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고 아이들이 특별히 필요한 인정 욕구를 칭찬과 격려로 잘 채워주면서 수업을 잘 운영하시되 아이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수업 분위기 흐리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칼같이 잘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원장님들 우리 수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그런 사례라던가 수업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동시에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실제 사례가 있다면 내용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경희 원장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아, 저는 지금 2학년짜리는 너무 셈이 느린 아이고요. 근데 2명이 지금 최근에 왔는데 2명 중에 1명 아이는 셈이 좀 너무너무 빨라요.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엄청 산만해요. 그 아이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목소리도 크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이게 풀으라고 하면은 그때는 엄청 집중을 잘하는데 그 지속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볼래?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금방 그냥 막 춤추고 막 아유, 그가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규칙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우리가 쉬는 시간에만 쉬기로 하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잘하면 뭐 스티커 이런 것도 해서 좀 조금 저기는 하는데, 그 아이가 제일 사실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필기를 되게 잘해요. 조금만 옆에 있는 아이, 이만큼만 해줘도, 그거를, 엄청 못 견뎌가지고 조금만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애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좀 힘들긴 한데, 음,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음, 칭찬을 많이 해주고는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칭찬 플러스 약간은 칭찬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런 아이들. 음, 약간은 그 지가 학습을 할 때 선생님이 더 많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보면. 음, 그 인정받으려고 내가 왜냐면 눈치를 봐요, 아이들은. 그게 있어요. 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을 봐. 맞아. 네, 간을 보고 이게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 뭐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걸 용납을 안 하시는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그걸 나중에는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ADH 말씀드렸죠. 엄청 네네. 걔가 산만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도 아주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2학년인데 글씨를 잘 몰라. 음, 알고는 있는데 그냥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냥 두두두둑 두두두둑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만약에 받아쓰기나 이런 거 하면 그런 학습이나 이런 걸 많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러면 하는데 걔는 목적을 둬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2장을 해야 된다. 그다음 2장을 하는 데가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냥 우다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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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고 저는 끝났다고 얘기를 해.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그 아이를 하나하나 짚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용납을 하지 않은 거야. 그 대신 저는 항상 이렇게 하면 좀 보상을 해 주는 편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음, 네가 잘했구나." 그래서 이게 항상 뭐 사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애들은 그런 걸로라도 해야 돼. 그래서 뭐 음. 요즘에 뭐 아이들 좋아하는 뭐죠? 그 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만하게 들어있는 거? 젤리 열 몇 개 들어있는 하리보. 거? 하리보인가요? 인제 네. 그런 거를 옆에 인제 그 한 봉다리 있어. 그러면 지가 막 먼저 꺼내. 막 음. 그거 먼저 먹으려고. 알아. 인제 그 통에 그거 있는 거를. 그럼 내가 "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막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그거를 막 막을 수는 없더라고. 왜냐면 걔를 파악이 안 됐으니까 제가. 그 음. 처음에는 옆에다 놓고 "그거 그래. 하나씩 먹으면서 하자."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씩 먹으면서 하자고. 걔 하나 먹으면서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본인도 아는 거야. 그 방법이 옳지 않음을 알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음. 나중에는 쪼끔 하면 '아 좀 다 하고 먹으면 안 될까?' 왜냐면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른 아이들이 또 얘만 내가 너무 또 편애를 두면 되게 또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면. 네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음. 전부 다 상처받지 않고 왜냐면 나는 이 아이를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다른 아이가 같은 경우 보면 '아 뭐야 선생님 쟤만 신경 쓰네?' 그럼 다른 아이는 또 이렇게 삐쳐 갖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처받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참 이게 항상 보면 우리의 영원한 숙제예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음.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도 한번 써 보고 또 저 방법이 있으면 저 방법도 한번 써 보고 이런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지 어떤 나의 그 방법들이 선생님들한테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보면. 왜냐면 음. 그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다르니까. 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 음. 그리고 보상을 할 때도 적절한 보상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특히나 눈치를 많이 봐요. 우리 선생님이 음. 어떤 선생님인지.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한테 내가 쪼끔 뭐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 '함부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이게 곤란해요 진짜. 음. 이러면 한 번 그것이 이렇게 돼 버리면 인제 이게 수업이 인제 선생님들도 굉장히 인제 힘들어요 인제. 어떻게 안 음. 되는 거야 이 아이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그만두게 해야 돼 나중에는. 어. 음.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수업이 망치잖아요. 너무 망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못 잡았어.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음. 수업이 너무 안 된다. 그럼 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따로 어떻게 지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이 그룹 안에 넣으면 안 돼 또. 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잘 유념을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함께 가야 되잖아요. 제가 우분투 얘기했죠. 음. "우리가 있으니 내가 있다."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못하는 거지 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따로 한 10 분이나 왜냐면 집중을 못 하니까 10 분이나 뭐 뒤에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거 해서 이렇게 쪼끔 약간 사이드로 쪼끔 더 보강을 해 주시든지 그런 방법들로도 뭐 그런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방법 아니면 또 다른 아이한테 너무 또 피해가 가면 그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또 다른 아이가 들어오고 싶어도 얘 때문에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 학교 수업하다 보면 저는 진짜 절대 이제 아이들을 포기하는 그런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포기를 하면 얘 아이는 어디를 가. 음. 그래도 제가 이제 끙끙 앓고 걔를 끌고 가요. 근데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고 싶지 않대요. 왜냐면 그 아이가 굉장히 좀 과격한가 봐요 약간. 약간 그런 아이들이 또 폭력 성향도 좀 있잖아요 보면. 음. 근데 그것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그럼 이 아이를 누가 할까?' 그래서 그게 저는 막 못 했는데 가끔은 제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음. 아이를 내가 그만두게 했으면 다른 아이들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이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 인지는 하지만 저는 또 포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아이들은 또 잘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항상 딜레마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선생님의 나름의 이렇게 지도를 하시다 보면 인제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훨씬 더 유익한 건가를 한번 이것저것 한번 해 보세요. 뭐 보상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뭐 스티커 붙였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 네. 아이한테 인제
조그만 이렇게 상이라도 이렇게 주면 아, 스티커를 붙이면 좋구나 해서 또 스티커로 인해서 또 변화되는 애들도 있고 또 뭐 스티커에도 변하지 않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이 방법도 써보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사탕을 쭉 옆에서 먹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안 먹더라고. 그리고 안 먹고 다른 아이가 안 먹으니까 다른 아이는 내가 끝나고 선생님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먹고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옛날 처음에는 "선생님 더 주면 안 돼요? 선생님 더 주세요." 그러면서 막 뒤져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자기 행동이 옳지 않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을 간을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이 중심을 갖고 딱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는 '아,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쪼끔 좀 생활에 좀 변화가 있긴 해요. 그래서 네, 뭐 저 좋습니다. 그러면 때문에 학교 수업도 좀 잘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인제 만족을 하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 중심을 잡고 아이들의 기강을 잡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고 딱 제지를 하고 그렇게 아이들 간 보는 거에서 기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요. 것이 네, 이건 아이들이 어떤 좀 돌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다수의 학생들 지도하면서 어떤 어려웠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좋았던 점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원장님도 혹시 내용 나눠줄 수 있는 원장님도 계실까요? 우리 손은주 원장님도 지금 ADHD 학생을 좀 잘 지도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DHD 학생도 있고 지금 또 자폐아도 있어요. 아이고, 자폐아. 그 음. 7살짜리 아이도 있는데 나윤영이라고 그래서 눈도 못 맞추고 애가 좀 그런 아이인데 저희는 이 아이가 자폐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속였더라고요. 엄마가 속이고 그리고 센터에도 다녔었는데 정우랑 같이 센터를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옥정우랑 음. 그랬는데 근데 이제 시간은 어디가 무시를 강아지가 있어서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어 저희는 그냥 따로 했어요. 이 아이를. 그 방법도 좋아요. 제가 볼 예, 때는 그 예, 방법이 가장 좋아. 예. 따로 하는 따로 거. 1대1로 해서 예. 그래서 이 그 ADHD 아이는 따로 가르쳤고 그리고 되게 좀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어. 안아주고 예, 사랑해주고 그리고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지금 예준이라는 아이도 좀 그런 애거든요. 그 다른 네. 아이랑 섞여서 같이 못해요, 수업을. 그래서 그 음. 아이를 분리를 시켜서 따로 하기 시작했더니 애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음. 엄마가 또 다른 엄마를 소개를 해줘서 또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오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반 학원이나 이런 거면, 사실 그런 아이들을 받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허락하심으로 받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특별한 아이들이 좀 많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음. 다른 학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못하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가은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오게 하시는데, 근데 와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좋아져서 선생님이 그 인제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아마 네, 노하우가 예, 어마어마하게 쌓이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그래서 네.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맞아요. 너무 쉬워요. 응. 너무 쉽지, 너무 일반적인 쉬워. 아이들은, 예, 음. 그 일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폐아이 그 윤영이가 사실 그 되게 힘들었는데 이 아이를 그래서 막 거의 자기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막 공부하다 갑자기 막 뭐 로봇 막 장착하듯이 축축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고 음. 그리고 눈이 딴 데가 있고 딴 생각하고 뭐 고래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막 계속 눈 마주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치면서 딴 데 갈 때마다 야를 집중시켜서 사실 이 아이를 공부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맞아요. 솔직히. 아니,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왜냐면 예, 우리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많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실력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음, 그 아이가 할 수 있다는 선생님처럼 그 눈을 마주치고 너는 할 수 있는, 너는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특히나 학교에서 굉장히 또 지적을 많이 네,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받고 저기서 지적받고 하니까 상처가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음, 아이들은 선생님이 보듬어 주니까 이제는 아는 거지. 와, 우리 선생님이 맞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아우, 너무 예준이도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예준이도 음, 너무 많이 좋아지고 막 다른 애들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근데 지금은 자기가 자리 정돈까지 하고 하여튼 음, 수업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그래요. 글씨도 너무 예쁘게 잘 쓰고 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그 자폐아인 아이가 어쨌든 글씨도 자기가 쓰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놀라운 일이 좀 일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저희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맞아요. 마음이 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 맞아요. 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얘기했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맨날 하루에 만보 걷고 이게 뭐냐면 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받아줄 수 있어. 맞아요. 저희 멘탈 어, 잡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막 맞아요. 이게 막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자니 이 아이들이 다 피해 보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맞죠. 막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맞아. 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도 질러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음,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이 아이를 어쨌든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우리가 선생님들이 바뀌니까 이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근데 마음의 그게 음, 참 그래요. 이게 묘하다니까, 선생님. 예. 왜냐면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을 좀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좋아진다니까요. 저는 그걸 느껴요. 맞아요. 보면 제가 그렇게 저는 지도를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지도를 했을 뿐인데 아이가 학교에서도 이제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맞아요. 이게 설령 어떻게 보면 나한테 뭐 아직은 큰 복으로 오지 않아도 이 기회로 음, 인해서 반드시 어떤 그 씨앗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음, 항상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지 않아요. 음,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면 그렇게 그치,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치. 일반적인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세상에 사는 선생님처럼 음,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하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성적이. 맞아요, 맞아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또 저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너무 뿌듯한 거야. 음, 그래서 맞, 어머,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하면서 막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그것 또한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멘. 겸손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인제 막 선생님들이 막 칭찬해 주시고 막 어쩌고저쩌고 선생님 덕분에 어쩐다고 하면 아 네 뭐 아이가 또 열심히 좀 따라와 준 덕분이죠. 그래서 이 공을 다른 쪽으로 돌려요. 선생님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옆에서 서포트만 할 뿐입니다라고 공을 이렇게 음,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돌리면 또 그것 또한 다른 걸로 또 오더라고요, 이게 복이. 음, 보면 음, 주님이 또 어떻게 예비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열심히 할 뿐이에요, 오늘 주어진 삶을. 그리고 오늘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가, 예. 응. 죄송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한테 잘해서 이 아이가 조금씩 바뀌니까 그 가족이 행복해져요. 그 그렇지. 가정이. 예. 그래서 음. 음. 그 엄마가 그동안에 근심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내려지니까, 음. 어, 더 아이가 더 선순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럼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달라진다니까? 예. 그러면 예비된 그게 음, 제 인생을 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 지도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냥 일반 선생님으로 끝났겠죠. 음, 근데 계속 연구를 하면 어디선가 또 써먹을 저를 또 예비해 주는 그런 게 또 나온다니까? 선생님도 아마 반드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보면. 저는 그걸 믿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어. 인생이 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음, 보세요. 그 네. 아이를 인제 어떻게 보면 누가 보듬어 주겠어요. 우리는 배웠잖아. 일반 학원은 절대로 그거 못 받아주죠. 근데 우리는 맞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셨네. 왜냐면 어차피 나한테 온 어떻게 보면 그 품으라고 있는 그거잖아요. 괜히 오진 않았겠죠, 걔가. 괜히 오진 맞아. 않았을 거야. 근데 내가 막 그거를 어떻게 보면 걔를 외면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맞아. 선생님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셨잖아요. 품으니까 또 그렇게 그런 가정이 또 있고 하니까 아이고 너무 복되네요. 하여튼 선생님 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부산에 가고 있는 중이라서 네. 제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 오늘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슈퍼브레인 미러클 암산을 통해서 다른 과목,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집중력과 기억력과 연산 능력과 정보인식 능력, 그다음에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 그 안지 우리 선생님께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 강의하면서 많은 것도 궁금해요. 국어 실력이나 영어 실력, 과학 실력도 좋아졌어요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한번 타과목에 대한 영향력 한번 사례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메타인지 학습법이나 뭐 이런 거 몰입학습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내가 변해야 돼. 제가 그때 이거 하면서 선생님들이 변해라. 내가 몰입이 안 되면 아이들한테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돼요. 저는 그게 되니까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그 몰입학습을 제가 하고 그리고 메타인지 학습법을 같이 겸용을 하니까 뭐 국어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제가 가르친 애들은 훨씬 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제가 몰입으로 그 아이들을 딱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놀라운 경험을 좀 해요. 보면 저는 좀 그걸 느끼는 것 같아.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죠. 저는 오늘도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오늘 아침 내가 10시에 강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러면 제가 뇌과학이라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순간 막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막 몰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순간 딱 쳐다보면 내가 9시 40분이네.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선생님. 그래서 훨씬 더 선생님들이 인생이 조금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지면 이 달라짐으로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훨씬 효과가 빠르다는 거. 우리 다른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암산을 배우면서 미러클 암산을 하면서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된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산을 통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다른 학습에 아이들의 스스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암산은 그죠. 우리 이거는 두뇌 개발이잖아요. 그쵸? 이거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줌 수업으로 제가 졸업을 엄청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뇌가 굉장히 좋아져요. 선생님들 뇌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과목은 어떨까요? 너무 쉽겠죠. 그리고 제가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있냐면 특히나 한 6단계 그 정도 가면 왜 천회짜리 암산 막 오행 있잖아요, 선생님. 그쵸? 천회짜리 네. 암산 오행을 처음에는 좀 터덕거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애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빨리 해. 그리고 나서 3학년짜리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배우지도 않았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걸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제가 그러죠. 야, 효원아, 너 머리가 엄청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얘기하면 선생님도 그러죠. 선생님 저 요즘에 엄청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지가. 그러면 학교에서도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잘할 것 같아, 얘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애가 사실 또 그랬고, 제가 뭐, 허태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중간보다 조금 밑에였는데, 그 아이가 이걸 통해서, 근데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선생님? 운동신경도 좋아지더라고.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보면. 옛날에 내가 느렸어. 느렸는데, 그 뭐죠? 검도? 검도를 하는데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면 이 행동 능력도 내가 볼 때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대인 관계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왜 우리가 센스 있는 친구가 보면 친구도 많이 얻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뭐 친구 관계, 대인 관계 그리고 뭐 타과목은 말할 것도 없죠. 머리가 좋아지면 다른 것은 그냥 저절로 돼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인제 제가 몰입학습하고 이게 메타인지 학습법을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깨우치면 다른 과목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미친다. 왜냐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심지어는 그랬고. 그리고 뭐 독서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 되게 책 같은 것도 잘 못 읽는데 이걸 통해서 책을 또 읽게 되고 그리고 뭐 영어나 뭐 수학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두뇌를 깨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뇌를. 이걸로 통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숫자를 기억하잖아요. 숫자를 기억하고 또 말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숫자를 기억하고 말하고 다시 머리에 들어가서 다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저절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보면. 왜냐면 1 학년짜리가 3 자리 곱하기 2 자릿수 9 단계를 끝냈다니까요, 선생님. 1 학년짜리가 이걸 끝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끝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데에서. 없어요. 음. 없어. 다른 데서 없어, 절대로. 근데 우리만이 할 수 있어. 왠 줄 아세요? 이게 그냥 패턴으로 돼 있잖아요, 패턴. 패턴에 아이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저절로 그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 학년짜리든 7 살짜리든 이렇게 어느 정도만 곱하기 나누기만 아이가 특히 곱셈국음을 할 줄 알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1 학년이든 2 학년이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어떻게 저는 1 학년짜리가 3 자릿수 곱하기 2 자릿수를 소수점을 하는데 쭉쭉쭉 나오는 거 보고 '와 진짜 놀랍구나.' 그러니까 엄마도 놀랍죠. 그 아이 어디 가서 이걸 배우겠어요, 다른 데서. 그럼 그 선생님 아이 아까 몰입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알고 싶은데 우리가 물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몰입을 시키려고는 하는데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요? 몰입을 시키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거를 몰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인제 그거 있죠. 제가 몰입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 연구를 해 갖고 몰입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몰입이 잘 되니까 제가 누구를 딱 그 앞에다 놓고 하면 그 아이도 같이 몰입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건 좀 신기한 것 음.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인제 그런 상태고 일반적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몰입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이게 주거니 받거니 막 하면서 계속 그것만 쭉 패턴을 따라서 막 하는 그거를 지금 몰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제 뭐가 있냐면 뭘 하든 뭐 국어를 하든 뭐 수학을 하든 뭘 하든 저하고 인제 뭔가를 배울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시간에. 네. 그럴 때 그 40 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알차게 그 아이가 학습을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그게 인제 몰입이죠. 왜냐면 사실은 40분 동안 아이들이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음. 지루해서. 음. 근데 그 부분을 충실히 저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몇 달이에요? 4, 5 뭐 한 2달 반 만에 아이가 성적이 팍 올라가는 게 그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거를 하시면 아마 누구나 아이들 성적 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음. 지금 수준으로 보면 성적 내는 건 정말 어렵지 않다. 너무 쉬워지는 것 같아. 그 옛날엔 저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론을 좀 정립을 했잖아요. 아 이게 놀랍거나 저도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수학을 뭐 고등학교까지 가르친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거 뭐니? 이거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뭐 어째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도를 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면서 제가 제 이론하고 이거하고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놀랍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노력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몰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그래서 하루에 한 30 분씩이라도 이거를 그냥 하시는 거죠. 그냥 내가 한번 해 보는 거죠, 이거. 매일. 그래서 내 뇌를 좀 깨우고 내가 뭐가 되는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한번 해 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이걸 집중을 안 하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안 돼요. 돼요. 그죠? 안 되죠?
그러면 딴 생각을 하면 이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매일 30분 동안 선생님들이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시간을 내가 딱 투자를 해서 내가 한번 몰입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면 선생님들도 아마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좀 변해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훨씬 더 나은 아이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힘드시겠지만 한 10분씩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아, 정리를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 제 경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제가, 예.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자꾸 틀릴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제가 문제를 바로 이렇게 호산을 해서 풀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50이 넘었어. 그런데도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거는 집중을 안 한 것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더 이렇게 하려고 해줘요. 이게 어, 채점도 암산으로 해서 막 해줘요. 제가 막 어. 채점을. 그치, 잡지를 그치. 안 보고 그러니까 채점을 이렇게, 그거 중요해, 선생님. 예, 선생님, 채점을 막 부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해드리면 예.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보면 좀 어느 정도 하면 답지 보고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실력이 안 음, 늘어. 음, 선생님처럼 하는 게 네.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예, 음, 그리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한테 그냥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이 초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얘가 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집중하면 볼 수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이 아이가. 그치, 딴 그치. 짓을 딴 생각을 하는지, 응,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얘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저도 못 보고 얘도 헷갈리고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몰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내가 맞아요.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음, 음,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음, 이게 선생님이 딴 거 하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음. 얘들도 알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맞아. 이게 가리키려고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 아이들은 그냥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 동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내 동료. 저는 그래요. 아이들하고 동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애가 ADH 있고, 아무리 애가 좀 이상하고, 그래도 저는 그냥 그 친구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걔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왜 친구들한테 우리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말도 조심스럽게 되고, 항상 우회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 그렇게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훨씬 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건 그런 애들을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게 중요해요. 나한테 마음을 여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인정받으려고 지가 열심히 해, 공부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언젠가 청소년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왜 그 청소년 때 왜 우리 보면 그 사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춘기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엄마하고 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애들. 근데 엄마하고 관계가 약간은 조금 트러블이 있거나 이게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는 사춘기를 반드시 겪는데 사춘기를 겪어도 엄마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절대로 엄마한테 배신을 안 하는 것 같아. 그 배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잖아요. 지 할 일은 하는 거. 내가 짜증이 나. 사춘기 때는 누구나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소통이 됐을 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얼마나 애정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저절로 좀 아이들이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처음에는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처럼 계속 하니까 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할 뿐이에요. 열심히만 한번 해 보세요. 누구 한 명이 왔어. 그럼 그 아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는 거지. 그리고 결과물은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과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물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결과물까지 생각하면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한번 해 보는 거죠, 그 아이한테. 그러면 반드시 아까 그 쌤처럼 그 집중이 하면 아이들도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볼 때는 더 머리가 좋다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까먹까먹하잖아요, 이제. 나이들이 좀 어느 정도 하실 때 넘으면 이렇게 여자들이 특히나 더 그런 게 있어요. 애를 낳으면 이게 좀 그게 더 있는 것 같아. 남자들보다 훨씬 뇌세포나 이런 것들이 더 감소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남자분들은 사회활동을 하시고 여자분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운드가 굉장히 적어요.
바운드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영역이 적다 보니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는 거죠. 왜냐면 내가 한 뭐 선생님들 이제 연세는 다 모르겠지만 한 40 몇 살이야. 근데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어. 근데 한 아이 왔어. 근데 한 아이가 참 좋은 애면 좋겠지만 쪼금 별로야. 하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나한테 왔으니까. 그럼 그 아이를 소중하게 한번 해 보시는 거죠. 다뤄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아 이렇구나. 또 이게 이렇네?' 내가 또 배워본 대로 한번 써먹기도 해 보고 또 이렇게 봤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집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몰입학습을 배웠는데 몰입을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이걸 아이들한테 그냥 써먹어 보는 거야.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그 티칭 방법이 생겨요. 나만의 방법. 그리고 나만의 노하우가 인제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하우를 토대로 인제 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 또 무슨 뭐 강연이나 뭘 듣고 그러면 뭐가 있네?" 그럼 거기서 첨가를 하시면 돼. 제가 그 20대 때부터 했던 게 그 방법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랬다고 "오늘 힘들어." 하지만 우리는 힘듦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답이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제가 그때 강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스트레스는 누가 해 주겠어요. 내가 해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좀 걷기도 하시고 아니면 음악을 듣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나한테도 보상을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선생님들. 왜냐면 내가 내 에너지를 다 다른 사람한테 쓰면 나는 인제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럼 어떨 때는 인제 멘붕이 와. '뭐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인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인제 포기라는 우리는 포기는 뭐 배추 셀 때만 있는 포기잖아요. 그쵸? 우리 인생에서 포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더니 나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배웠던 거 그냥 그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맞았겠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 방법을 좀 해 보면 좋을까? 저 방법을 한번 해 보면 좋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연구했던 부분이 나만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했더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그 오랫동안 인제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 선생님들. 동료 선생님들이 지금은 거의 많이 떠나고 계세요. 왠 줄 아세요? 에너지가 없어. 아이들을 지도할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실력도 있고 그랬던 분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 단순 노동으로 다 돌아가고 계세요,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주고만 있는 거야. 주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선물을 줍니다. 뭐 남편한테 바라지 않습니다. 저한테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하나를 사는 거죠 보면. 그래서 "아 너 오늘 애썼다. 하지만 너 오늘 뭐 그 아이 때문에 좀 힘들었지? 그래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거를 항상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제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이제 걷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해요, 운동. 운동을 해서 좀 체력을 좀 길러 줘야 제가 체력이 있어야 다른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힘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선생님들이 자기 관리도 좀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액티비티 해야 돼, 내가. 활기가 넘쳐야 돼. 그리고 막 이렇게 배추에 절인 것처럼 축 처져 있고 이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쪼끔 약간 에너지를 쪼끔 이렇게 비축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말도 항상 도레미파솔 솔토로를 항상 유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다운된다 그러면 쪼끔 이제 업을 시켜서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좀 그 빠른 템포의 어떤 그런 걸 들으시면서 약간 업을 내시고 그리고 잘 챙겨 드시고 이게 가장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해 주고 싶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보면. 그리고 이 암산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 우리가 이론적인 뭐 그런 부분 뭐
집중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근데 처음부터 되진 않아. 처음부터 되면 좋겠죠. 저 사람이 했던 노하우를 내가 다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원래 시작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한 발 한 발 나아갔을 때 '아 내가 좀 이걸 느꼈네?' 그런 것만 있으면 돼요 하루에. 내가 하루를 반성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 아이한테 뭘 주려고 했는데 어떤 미진한 부분은 없었나? 그리고 내가 좀 그 아이한테 도움되는 거는 뭐 있었나?' 뭐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자기 반성.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만 매일매일 하시면 선생님은 하루는 365 일이에요. 그죠? 이 네. 365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걸 하나하나 터득한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몇 년 뒤에는 선생님 내가 엄청나게 전문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누가 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잖아. 그냥 아이들 지도하면 그냥 배우고 나서 땡 하고 나 혼자 가르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보면 되게 좀 슬럼프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슬럼프라는 거는 누구나 있긴 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만 열심히 연습하면 충분히 네. 가능하다. 어. 본부장님, 진행해 주세요. 나서. 네. 정말 이 아이들을 잘 붙잡고 가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별히 메타인지로 내 상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은 스스로 상태를 알아서 내 에너지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또한 나를 아는 또 메타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제 안지쌤 불러가지고 동기부여 특강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오늘 마치면 좋을 것 이신혜 같다는 목사님이 생각이 질문한 듭니다. 거 말씀해 주세요. 카톡으로 해준 거. 이신혜 목사님이요? 예, 문자 질문하셨나요? 올린 거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이신혜 원장님 질문 있으시네요. 어, 질문이 있습니다. 고1 학생들을 특허 영어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모든 과목이 7, 8등급 정도로 학습이 너무 안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그 오빠도 몇 년 가르쳐 왔는데 미디어 중독과 더불어 학습 부진이 있습니다. 혹시 고1이지만 집중력 향상을 위해 암산 수업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등학생이 암산 수업을 하는 것이 집중력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가능하겠죠. 왜냐면 저희 아이가 그 수능에 그 수학을 만점 받는 애거든요, 우리 아들이. 근데 그 네. 아이한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 어떠니?"라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제가 이 콘텐츠를 했을 때 "엄마 뭔 수업을 하고 있어?" 알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하더니 이거 너무 좋은데? 뭐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냥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워놓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인제 수학을 그 수능에서 만점 맞았잖아요, 수학을. 그런데 지가 이걸 진즉에 했으면 '와 엄마 나는 진짜 이거 수학 내가 시간이 없어 갖고 맨날 빠듯하게 막 했는데 빠듯함이 없이 막 스무스하게 했을 수 있겠는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빨라요, 인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7-8 단계 그 7-8 하면 쪼끔 수학을 잘 못하려나? 하여튼 좀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있잖아요. 10 안에 덧셈 뺄셈 이거 시키고 한번 배그 자료로 바로 넘어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집중이 되죠. 그죠? 네, 정희 선생님. 똑같아. 네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지. 내가 뭐 걔네들 같은 경우는 집중이 안 돼서 공부를 더 못할 거야.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뭐 그런 많이 소요되는 생각이 건 아니니까. 듭니다. 이게 보면 아이들이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을 좀 기강을 잡고 어떤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고 인정 욕구를 줘가지고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안지선 수업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모든 과목이 7, 8등급이고 미디어 중독으로 정말 집중이 안 되는 친구라면 그런 집중력을 붙잡는 훈련으로서 그러한 장치로서 미러클 그렇죠. 암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나쁘진 방법 중에 않다.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아니, 어,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저는 그 남자애들 있잖아요. 게임에 중독된 애들. 네. 제가 초등학교에 그 중독돼 갖고 진짜 뭐 어디 집중도 못하고 하는데 이거 하면 얘가 집중을 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갖다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가 보니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막 다른 애들이 산만하고 있잖아. 그럼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요, 걔가. 옛날에 그러네요. 가르쳤을 때 네.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그 아이는 머릿속에 왜 두뇌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가 막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두뇌 계산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음. 부분이 게임하는 애들한테는 오히려 와,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미디어 중독이라고 하니까 가능할 것도 같긴 하네요. 보면 훨씬. 이 시간 동안은 그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그것들 점점점 이제 훈련으로서 두뇌를 붙잡는 힘들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 그죠? 그러니까 같습니다. 수업하기 네. 전에 한 10분 정도, 5분 정도만 네. 야,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있어요. 이게 집중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쁨이 있지 않나요?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홍경혜 선생님? 하다 보면. 네, 재밌어요. 재밌죠? 아니,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저도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잡념이 되게 많잖아요, 보면. 쓸데없는 장면. 그리고 왜 나이 들면 더 이렇게 막 그런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괜히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일도 걱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쓸데없이. 근데 우리 삶이 걱정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걱정하면 내가 볼 때는 그 걱정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 불안이. 그러면 나의 불안이 더 커지면 나한테는 역화예요. 왜냐면 별로 안 좋아. 이 불안이 커지면. 그러면 항상 보면 내 불안이 너무 커져. 그러면 어떡하지? 나 뭐 조금 있다 어떻게 하지? 내 삶이 어떻게 되지? 뭐 어떡하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막 산더미처럼 커져. 그거는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몰입했을 때, 그리고 이게 숫자를 기억하고 내가 막 할 때 어떻게 보면 답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 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올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창한자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안주인 선생님 뭐야?" 가끔가다 그 말씀하세요. "뭐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인제 바둑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쵸? 방과 후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바둑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지도할 때. 왜냐면 좀 산만한 애들이 너무 많이 와. 근데 이거는 학습이 아니고 바둑이잖아요. 서로 같이 두는 거죠. 같이 두다 보니까 이게 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하나 뭐 몇 군데 했는데 하나를 놓고 나머지를 접었어요. 접는 것도 그냥 저절로 접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한테 좀 몰입하는 거를 좀 해 보고 싶다. 내가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지도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게 딱 봤다니까요. 그것도 딱 한 번 봤어. 그거 구인 광고. 딱 한 번 봤는데 한 번 보고 거기다 지원을 했는데 됐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창원자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이야?" 나한테 그 말씀하더라고. "이건 기적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딱 한 번 봤는데 면접도 딱 한 번 봤어요. 내가 창원자님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을 했거든요. "나 이제 바둑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들다. 아이들이 1대1로 이렇게 딱 앉아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걸 갖다가 수학이나 국어나 한번 내가 적용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죠? 학원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학원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학교에 그렇게 해서 학교에다 이렇게 써 먹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창하자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거기에 그냥 아예 스카웃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성과물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근데 이 성과물이 나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주시는 거 그게 저의 운만일까요, 선생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계속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다른 어떤 실험의 어떤 그런 걸 하라고 주님이 저한테는 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계속 인제 그 연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이게. 그리고 하면 할수록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그럼 이 도구로 선생님들의 삶이 제가 변화 한번 돼 보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삶이 변화한 것처럼 선생님들도 한번 변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들 이루어진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돼.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보면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발현해 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걸 만약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일반적인 갖고는 안 돼. 뭐 주님이 뭐 조금 했다고 들어주시고 그러시겠어요, 보면? 내가 정말 묵상하면서 항상 간절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걸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뭐 줌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조그만한 수업 갖고는 이제는 좀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또 다른 걸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한테 한번 주셔라. 그럼 제가 잘 해낼 수 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또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그쪽에서 2번을 주셨어요. 2번을 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하루 더 하실 수 있으시죠? 이런다니까요. 이게 그래요. 이게 금전적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달라고 소리도 안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또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딱 그 정도만 하고 싶지. 근데 그쪽에서 원해요. 선생님 더 해달라고. 그러면 선생님들 페이는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저절로 늘어나요. 그래 그 이치가 참 묘하더라고. 내가 돈으로 따라갔을 때하고 돈으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걸 해서 좀 사람들한테 좀 기쁨을 주고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운이 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주어지는 게.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으로 이제 품고 있는 거죠, 씨앗을. 선생님들도 마음속에 한번 씨앗을 한번 품어보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한 5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싶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제가 20년 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좀 강연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강연 쪽에는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강연이라는 것은 일도 생각을 안 해봤던 시절이야. 왜냐면 아이들만 가르쳤을 때 그럴 때니까. 근데 그때 마음속에 씨앗을 하나 품었어요. 그래? 내가 강의가 좀 괜찮나? 한번 해봐도 되나? 하고 가슴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다가 한 5년 뒤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전라북도에 그 안전교육 그 강의하는 그거 강사를 뽑는데요. 근데 선생님 한번 지원 한번 해보시겠어요? 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하고 제가 그때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막 그 면접관이 한 10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강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강의 경험도 없는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주저앉고, 아, 저는 못해요. 내가 강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왔겠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용기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10명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강의 경험도 없고, 저는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걸 가지고 있다. 저를 한번 믿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강연을 아무튼 짧게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부분이 임팩트가 좀 있었나 봐요. 아, 이 사람을 좀 잘 키우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십몇 년 거기 강의를 했고, 그 노인 강의 뭐 이 강의 뭐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생명존중 자살 예방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참 묘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마음의 씨앗을 품고 계시고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면 "선생님은 뭐가 참 장점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걸 흘려들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그것이 씨앗이 돼서 선생님들한테 반드시 큰 그릇으로 써먹을 일이 있다. 저는 그걸로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하루를 열심히 좀 살아야겠죠. 그리고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비가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예비가 돼 있는 부분은 내가 열심히 살 때 예비가 돼요. 그냥. 아니, 뭔가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예쁠 거 아니에요. 맨날 고민만 하고 있어. 왜냐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내가 나만 모르는 거야. 저는 그런 것 같아.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 나만 몰라. 다 예비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방 어차피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무조건 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가 하다가 터덕거릴 때 있어요. 터덕거릴 때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실패 없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패를 했을 때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어떤 상응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경험치를 무시를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성장된 선생님들 각자의 어떤 모습이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하루를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 오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어디로 내가 어떤 길로 내가 나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좀 설레, 약간.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죠. 아유, 내가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그 걱정하면 이게 삶이 참 이게 루즈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이미 있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몰입을 해야 돼, 선생님들이. 몰입을 해서 주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아, 어떤 식으로 내 길이 열리는구나. 나의 달란트가 뭔지를 선생님이 반드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몰입하지 않으면 몰라요. 몰입이 뭐냐면 바로 묵상이에요. 주님과 소통하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인제 이 도구로 그거를 활용을 했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활용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몰입할 거야 내가. 몰입할 수가 없어. 몰입이 뭐냐면 선생님, 그냥 뭔 생각하지 않고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그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암산이죠. 그게 바로 이 암산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제가 몰입학습법을 원래 연구를 했지만 이걸 통해서 몰입이 더 잘 돼요. 저 학교에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십몇 년 동안 그 고등학교까지 그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다가 수학이 너무 재미없어서 영어로 갔어요. 영어로 가서 십몇 년 동안 또 영어를 가르쳤어요. 거기도 고등학교까지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 왜냐면 영역이 달라. 근데 제가 수학을 했다가 영어를 갔는데 얼마나 제가 연구를 했는지 이쪽 머리가 좀 하얘졌어, 이쪽 머리가. 왜냐면 이쪽 두뇌를 많이 썼나 봐요, 제가. 근데 그거는 제가 몰입했으니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멀티가 된 거죠. 영어, 수학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그리고 엊그저께는 어떤 선생님이 컴퓨터 배우자고 해서 컴퓨터를 봤는데 컴퓨터도 제가 잘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잘했던 사람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 원래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그냥 보통의 아이였어, 보통의. 저희 위에 언니 뭐 밑에 애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그냥 보통상 뭐 이 정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고요. 근데 지금에 와 있는 저의 삶은 그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그 뿌듯하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저도 나이가 50대 넘었어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충분히 뭔가를 하실 수 있다. 그 대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긍정적인 좀 사고를 하세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저한테 숨 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감사부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 공부방 갔어요. 한 명 있어요.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아, 그럼 뭐 있겠죠. 설마 나한테 이걸 예비를 하시겠는데 뭐 아무것도 안 주시겠어요, 누가? 그 대신 인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삶의 모토로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목적으로 하시긴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지지 마시라는 거. 왜냐면 마음을 가지면 이게 욕심이 들어가서 그 아이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효과를 내려면 내가 돈 벌려고 이걸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 한 아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좀 밝은 빛을 낸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 아이가 빛을 저한테 줘요. 그러니까 빛을 주고 또 그 아이가 다른 뭔가를 저한테 또 저기 준다니까요, 보면. 그 주는 거는 누가 줄까요? 선물이죠, 선물, 저한테는. 근데 선물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오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쪼꼬미야. 이걸 더 이렇게 해서 더 늘려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이렇게 갖추어진 삶이 없잖아요. 처음 시작은 미비해요, 항상.
우리 처음에 이 미라클 함수는 똑같아요, 선생님. 미비했어요. 엄청 미비했다니까요. 우리 창한자님 정말 불쌍하죠. 혼자 이걸 개발하시고 그 매 수십 년 동안 어 진짜 그 말씀하시더라. 학교를 진짜 엄청나게 찾아갔대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학습지도 엄청나게 찾아갔대요. 근데 그 학습지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하면 우리 망한다. 왜냐면 우리 이걸 오래 끌고 가야 되는데. 야, 니네들 그렇게 금방 끝나는데 내가 그 돈을 빼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 콘텐츠도 우리한테는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또 박 대표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뭘까요? 우리 창한자님 접으려고 했어. 너무 힘드니까. 학교를 몇 군데 뚫었는데 그 뒤로는 학교에서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 문턱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문턱이 옛날엔 낮았거든요. 누구나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학교 이 플랜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잡상인 취급을 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이렇게 불씨가 꺼지기 전에 이렇게 좀 살려준 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안 그러면 팍 꺼져버렸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씨가 떴어. 하지만 저는 그걸 계속 그냥 묵상하면서 그냥 전진한 거죠, 전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고등학교까지 제가 가르쳤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전진했어요.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 그 아이가 학년이 높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공부를 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 지금도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하고 지금 바둑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수학이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많이 어려워졌어.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르쳤을 때하고는. 그래서 이제 또 매일 또 한 3시간씩 또 공부하는 거죠. 보면 평생 이제 연구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 알죠. 왜냐면 옛날에 했던 부분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깨워줘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한테도 초등학교 수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면 더 잘하시겠다라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됐죠.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이 수학은 이제 안 가르쳤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매뉴얼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인제 하다 보면 "학교 어떻게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이제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올해 또 들어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들어간 것 같아요 보면. 교사 교육을 쪼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뭐 달란트가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나 혼자 공부하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들어가서 누구를 가르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참 우리는 달란트가 딱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내가 뭔가를 해서 혼자 막 수학도 안 가르치고 있는데 '수학을 해야겠다.'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복이 많으신 거예요. 왜냐면 가르치면서 내 두뇌도 깨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제 치매 이런 거 예방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죠? 뇌과학 선생님 그 말씀하시더라고. 40 대부터 뇌가 죽고 있대요, 선생님들. 뇌가 죽고 있는 뇌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뇌를 깨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하나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감사할 일은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많은 걸 그렇게 강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거를 접한 거 있구나. 그럼 너무 감사하구나. 나의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뇌가 죽고 있다는데 내 죽고 있는 이 뇌를 내가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뇌과학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왜냐면 자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00 미터를 하루에 그냥 한번 전력 질주 한번 해 보래요, 100 미터. 그러면 뇌가 깨어난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좀 잘 안 나면. 그리고 걸어오는 길에 내가 혹시나 오늘 뭐 결정할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제대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내렸는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판단이 안 쓸 때. 이걸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것도 한번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 한 100 미터 달리기를 한번 막 쭉 숨차게 한번 뛰어 보시고 걸어오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내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현명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뇌과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항상 강의하기 전에 자기가 100 미터를 뛴대요.
오늘 강의를 뭘 할 것인가, 강의 주제를 내가 뭘로 정할 것인가,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부터는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라. 그리고 부정적인 용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라. 그리고 나는 잘 될 거야. 난 앞으로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좀 꿈을 꾸시고, 그리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와요, 선생님들. 저도 때로는 좀 부정의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평가가 있다고 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야. 작년에는 평가가 없다는데.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냐. 내가 긍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제 부정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평가를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왜냐면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이런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열심히 오늘 하자. 그리고 그런 생각할 때 오히려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고 있어요. 걱정이 들 때 선생님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보세요. 그럼 걱정이 싹 사라져. 하고 제가 요즘엔 또 독해책을 제가 풀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도 독해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독해를 하루에 2문제씩 풀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자성어를 하루에 하나씩 지금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나만의 방법으로 플랜을 짜셔서 자기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면 하루가 뭔가 뿌듯해요, 선생님. 그렇지 않나요? 저는 또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준 것 같아. 오늘 내에 뭔가를 좀 들어가서 나는 오늘 하루를 진짜 유익하게 살았구나. 아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네.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뿌듯한 하루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뭐 시작하신 지 뭐 얼마 안 되셨고, 그리고 좀 고민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야. 하지만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고민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불안이 쌓여요. 제가 자살 예방 강의하고 있죠. 제가 자살 예방 그쪽으로 봉사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선생님들. 불안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없어져, 저절로. 불안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불안을 절대로 조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한번 끝을 가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응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분투 저 좋아한다고? 우분투. 우리 한번 우분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있음에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용환쌤, 경희쌤, 영화쌤, 현주쌤, 현희쌤, 수진쌤, 종민쌤, 한순쌤. 우리 같이 가야 돼, 전부 다. 한 사람도 낙오가 되면 안 돼.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이 또 발전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빛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더 조금 좀 뭐라고 하죠?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되는 거 있지만 고민하는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저처럼 뭘 사자성어를 한번 뭐 외워본다든지 아니면 유익한 뭔가를 한다든지 이래서 나 자신을 개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했을 때 제가 아이들을 지도를 했을 때 저의 아이들이 성공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이는 제가 실력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의 에너지와 그 아이의 에너지가 같이 맞아서 어떻게 보면 합심이 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그렇게 됐겠죠.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저를 이제 아바타처럼 그렇게 열심히 저의 뜻대로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아마 돈은 제가 볼 땐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돈은 바라지 않아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저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의 삶은 누가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냥 가시는 대로 뭐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아니 제가 이 자리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날이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잖아요. 선생님들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어떤 곳에 쓰임을 할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또 열심히 한번 생활해 보시라. 그래서 용기를 주고 싶네요. 용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팩트예요, 팩트. 진짜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대로 한번 실천 한번 보세요. 그럼 1년 뒤에 한번 만나보시면 우리가 몇 개월 뒤에 한번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거 나누시면 되지.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 나눠보시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혼자지만 선생님도 각기 노력을 하시면 우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 열 몇 명인데 열 몇 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 우리는 더 크게 성장이 돼 있겠죠. 그러면 우리를 쓰일 곳에 반드시 쓰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나요, 선생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믿고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꼭 해 보시라고 싶어. 제가 했던 것처럼 우리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적. 네. 어? 주님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짝 웃고 그리고 항상 뭐가 있냐면 슬픈 일이 있어도 선생님 웃으세요. 그냥 웃어요. 웃으면 왜 옛날부터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웃는 사람 앞에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령 뭐 생활이 좀 짜증나고 뭐 안 좋은 일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는 견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음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내가 힘들지만 이렇게 잘하면 또 이렇게 화목해지잖아요, 보면. 내가 옆에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축복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말 한마디 이런 것들도 항상 이렇게 언어도 이렇게 복된 언어로 이렇게 생활하시면 선생님들한테 엄청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진쌤, 네. 네. 어디 여기까지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아유, 지금 원래 11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아주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아, 그러니까요. 저는 원장님께 선생님들한테 네, 좋은 전달하고 말씀 싶은 말이 많이 너무 많은 거야. 전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네, 정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안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네, 아, 용환 감사합니다. 쌤도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지. 왜? 제가 한마디 좀 할까요? 네네네네. 네네네네. 아, 참 오랜만에 우리 안진희 쌤을 만나 뵀는데 너무나 지금도 생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예, 참 말씀에 저는 하나님에게 미쳤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 미라클 암산도 미치지 않으면은 왜냐면은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제가 매일 2, 30분씩 저는 꾸준히 하거든요. 아우. 왜 저는 그냥 재밌어. 그냥 그래, 기뻐. 선생님. 선생님 네. 나중에 엄청 이제 뭐 많은 것도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독서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그래서 전문가가 아, 되시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저는 7월 1일 날 네. 제가요 저기 중남미 선교사로 떠납니다. 티켓팅을 아이고, 해놨어요. 예. 그러나 거기서도 적용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거기 다음 세대들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니까 저는 여기에도 우리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보이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기뻐. 그 근데 이제 기쁨으로 오늘 하시면 우리 돼. 안진 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우리 공부방 원장님들 아마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그 공평 원장님도 화면을 다 켜시고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 너무 좋을 텐데 다 그냥 사정이 비디오 있으리라 중지를 다 생각합니다. 해놓으셔서 네. 아니 너무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해서 그런가 봐 지금 강의가 1시간만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광고 네.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원장 미팅 주제를 한 3개월치를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이 6월 3주차로서 안진 선생님의 교사 마음가짐 특강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전체 기도 모임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 기획을 저희가 좀 짜가지고 내용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주제를 나누려고 하고요. 8월 3주차에 다시 한 번 더 안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여름방학 이벤트로 제1차 슈퍼브레인 선발대회 그리고 전국 최우수 슈퍼브레인 공부방 선발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매월 급수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7월 즈음에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해서
제일 잘하는 학생 그렇게 선발 대회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잘 지도하고 있는 공부방 우수 슈퍼브레인 공부방 선발 대회를 또 역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 정기 모임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주 정기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관별 최소 1명 이상이 반드시 정기 모임을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노쇼가 아닌 쇼를, 오늘 노쇼 하신 분들 좀 많으신데 반드시 가급적 쇼를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불참하시게 될 사정이 있으시에는 2, 3일 전에 본사에 연락을 주시고요. 불참하실 경우에는 당일 오후에 올라온 정기 미팅 녹화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본사로 당일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고 누적되면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페널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특별히 내용을 정해 말씀드리진 않는데 페널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원장님들과 수강생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 미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신 안진효 선생님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선생님들. 맛있는 점심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